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12시 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소속의 한 애널리스트가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솔라나, 리플 XRP와 같은 기타 암호화폐 선물 ETF 출시가 올해가 아닌 내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몇몇 알트코인의 경우 핵심 기술이 이더리움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솔라나가 있겠죠. SEC가 이들을 증권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플 XRP의 경우는 이미 증권이 아님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 같고요. 특히 해당 애널리스트는 현재 암호화폐 업계는 이제 미국 공화당, 민주당 양측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진정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가 정치적 이슈가 된 현재 미국의 상황,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리플 XRP의 경우 내년이 더 말이 되는 이유가 어찌되었건 약식 판결에서 XRP가 증권이 아님을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쐐기를 받는 최종 판결이 있어야 첫 번째 라운드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가 되어야 투자기관들의 XRP ETF 신청이 고려가 될 것이고 또 고려 이후에 실제 신청을 하고 또 SEC의 승인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내년이 더 일리가 있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가 미국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상품임을 인정한 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전에서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 생태계를 가진 암호화폐는 모두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SEC가 말을 바꾸어서 거대한 생태계 내에서 운영되는 이더리움을 이번에는 증권이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계기로 상품이라고 인정하는 일이 돼버렸는데요. 이를 계기로 코인베이스와 거래되는 솔라나나 에이다 등 토큰이 증권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SEC와 코인베이스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SEC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및 서비스 거래 혐의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해당 소송의 기각을 법원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러나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기각 요청을 거부하고 본 소송으로 진행되도록 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규제기관의 기소에 대해서는 기각 요청을 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리플 케이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규제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는지 기회를 주는 것이 또 법원 입장에서는 응당한 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해당 기각 요청을 법원이 거부하자 코인베이스는 현재 중간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SEC가 이에 대해서 반대 답변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SEC의 반대 답변에 대해서 또 코인베이스가 오늘 답변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승인은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판사가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를 받아들여 줄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정식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약식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판사는 리플의 케이스와 비슷하게 한 명의 애를 둘로 쪼갠 것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SEC가 이번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으로 암묵적으로 이더리움은 선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제2차 시장, 즉 거래소에서의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 거래는 미등록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볼 것 같고요. 다만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한 것은 미등록 증권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리플이 기관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 거래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것과 비슷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사들이 스테이킹 조항을 넣지 않았던 것도 현재 SEC와 이더리움의 소송에 있어 이 스테이킹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긍정적 결말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기관 판매 중에서 ODA 판매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해석을 두거나, 왜냐하면 ODA 판매 자체는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토레스 판사가 그 전문가들의 의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린다면 코인베이스가 이를 스테이킹 서비스에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은 그렇지 않으면 리플이 기관 판매에 대해서 항소하게 되어서 긍정적 판결을 얻어낸다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이를 선례로 인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현재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도 꽤 시간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선의 역량으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해석을 좀 더 폭넓게 가져감으로써 증권거래로 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등록하는 절차 등이 좀 더 업계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 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미국 SEC가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19B4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SEC 위원들의 투표가 아닌 거래 및 시장 부서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이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와는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하는데요. SEC 위원들의 투표가 아닌 거래 및 시장 부서가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공식 투표를 피하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상했듯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신규 채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이 약 10개 대형 거래소가 현재 1,2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미국 내에서만 13,500명의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가 해고된 바 있는데요. 그 이후 대규모 채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업계의 기대를 다시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또 예상이 됩니다. 알고랜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저격한 광고를 공개했는데요. 알고랜드 재단이 23일 유튜브를 통해서 게시한 영상을 보시면 비트코인 결제 시 27분 소요, 이더리움 결제 시 수수료 $112, 솔라나 결제 시 체인 중단으로 결제 실패 등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이에 반해 알고랜드의 장점을 부각하는 광고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화,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의 오랜 기다림에도 봄이 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